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경제동맹과 같은 광역시도 간 협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를 뒷받침해줄 촘촘한 교통망 구축에 행정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활용이 어려운 폐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학교들의 사례가 반작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60%가 넘을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2차 가해 우려도 큰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경남 지역 사회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출생과 사망 등 자연 증감을 제외한 서부 경남 6개 시군의 인구 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천과 산청은 유출 대비 유입 인구수가 소폭 많았습니다. 나머지 4개 시군은 순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재범률이 60%가 넘을 뿐 아니라 그 수법도 점점 교묘해져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진주시 가자동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손님이 창문에 설치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을 발견한 이는 불법 촬영 목적을 의심해 즉시 여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2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다름 아닌 식당 업주였는데 기계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A씨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수십여 개의 불법 촬영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즉각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피해자가 큰 공포에 떨고 있다며 또 다른 증거인멸 가능성을 가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초범이라서 혹은 전반적으로 이제 감형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엄벌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다중이용 장소에 성적 목적을 위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CCTV가 설치되기 어려운 공간적 특성을 가진 화장실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개인이 불법 촬영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은 물론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점검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는 상황.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한 번씩 바깥에 공공 화장실을 가면 확인을 잘 하게 되는데 카메라 이런 게 있을까 봐 지자체에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재범률은 약 64%로 기타 성범죄 유형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배경으로 촬영물의 불법 온라인 유통 구조와 피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뒤틀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화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가 계속 소비, 생산되는 불법 촬영이 적발되더라도 실제로는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는다든지 약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 기술 발전에 따른 기계 소형화로 갈수록 그 범죄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 촬영물의 불법 유통이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2차 가해 우려까지 존재하는 만큼 처벌 강화와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단속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활용이 어려운 폐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서부 경남에는 그 성공 사례인 함양 서하초가 있는데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다니는 학생이 14명에 불과했던 함양군 서하초.
6학년 4명이 졸업할 예정인데 신입생도 없어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지역 주민, 향후와 동문이 힘을 합쳐 학교 살리기에 나서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빈지발선과 일자리 연계, 특성화 교육 등을 내세워 전국 단위의 학교 입학 설명회를 열었는데 140여 명이 몰렸고 전교생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도시에서 복잡하게 생활하는 그 학부모들이 농촌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찾아오시고 민간 차원에서 시작한 활동은 각 기관의 지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서하초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각종 시설이 들어섰고 마을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 같은 서하초의 민관학 협동 사례는 작은 학교 살리기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고 도교육청의 사업으로도 추진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함양 유림초등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선정 1년 뒤 학생 수가 13명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모범 사례인 서하초는 학생 수가 지난 2022년 30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0명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유림초도 현재는 추진 당시보다 학생 수가 5명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입 온 학부모들이 도시와 다른 교육 방식,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주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해 이를 극복하고 있는 남해 상주의 동고동락협동조합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 지역에 일종의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 그분들이 또 학부모들이 떠나버릴 수 있는, 졸업과 함께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돼버리면 오래 못 가는 거죠.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정착해 나가는 사례들도 정주 환경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당장 동네에 아이가 아플 때 갈 소아 응급실이 없고 이주 학부모에게 제공해준다던 공공임대주택은 조건이 까다로워 입주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선택지가 적어 거창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H에 사는 애들은 가까운 곳이 여기서 4km 떨어져 있는 서상 중고등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데 거창이라든지 딴 지역으로도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옮기는. 한편 교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우려해 작은 학교 살리기 자체를 시작조차 못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굳이 뭐 업무만 더 많아지는데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 소멸 위기 속 사라져가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작은 학교. 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창원대가 사천시에 우주항공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교육부의 설립 인가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원대는 올해 신설되는 우주항공공학부 운영을 위해 지난해 교육부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우주항공 캠퍼스는 산안면 복합문화센터를 임시 캠퍼스로 활용하고 향후 용연면에 단과대학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가 13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제28회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1차 실무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올해 5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주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배드민턴, 볼링, 수영, 역도, 축구, 육상 등 29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지며 4,100명에 달하는 선수와 관련자가 참여할 전망입니다. 미국 시카고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전의 공통점은 뭘까요? 세 도시 모두 교통의 요충지로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도시인데요. 경남도가 지역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망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제2의 수도로 불리던 부산마저 가파른 인구 유출로 비상이 걸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수도권 일극 체제. 이에 대응해 경남은 경부울 경제동맹을 비롯한 광역시도 간 협력에 나서는 한편 우주항공과 같은 미래 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 조성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수도권까지의 이동 거리를 좁히는 것도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서울로 갈 수 있는, 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사천, 진주 이 우주항공 복합도시 내에 이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시설,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은 사실 무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남도 입장에선 정부의 국가교통망 계획에 건의 사업을 반영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재부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경남 주요 간선 도로망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예타 통과 시 진주 정촌 4천억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비롯한 21개 사업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됩니다. 또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사천공항 활주로 확장과 국제공항 승격 등 사천공항 기능 재편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동대구 창원 가덕도 공항 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진례 JCT에서 진해신양 등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기능 재편을 위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추진되어 교통망 사업도 계속됩니다. 주민공청회를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밀양 창녕 구간이 개통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은 함양에서 합천, 합천에서 창녕 구간만 남겨뒀으며 내년 12월이면 전 구간이 연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경남 지역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가 강화됩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바우처 택시를 경남 전 시군으로 확대해 150대를 추가하고 벽지마을 주민을 위한 브라보 택시 대상지를 40곳 이상 늘립니다. 또 저상버스 추가 도입과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내 1시간대, 수도권 2시간대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남도.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이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함양군이 13일 휴천면과 마천면에서 2025년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함양군은 오는 21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난해 군정 주요 성과와 올해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각 담당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수도와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우수 농산물 특별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천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탑마트 진주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판매 상품은 딸기와 토마토, 시금치 등 사천 지역 농산물 10여 종이며 시세보다 10에서 20%가량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경남 지역사회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관련 규정과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교육계는 물론 전국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일 먼저 언급됐습니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학교 내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사건에 교육계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박종훈 교육감의 긴급 지시로 학생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함께 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또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 12일부터 각 시군별로 학교 방문에 돌입했는데 돌봄교실 입실부터 귀가시까지 학생이 다니는 모든 동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돌봄의 환경이라든지 프로그램, 시설 점검, 그다음에 급식, 간식, 그다음에 귀갓길 모든 부분을 다 우리 학생 안전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이번 사건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교원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과 조치가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등의 역할과 권한을 정리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또 질환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비할 것입니다.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신건강지원팀을 설치해서 한편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열고 위험교사에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위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12일부터 2일간 중국 추숑시에서 열리는 무형문화유산과 현대 패션 디자인 융합에 관한 파트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 추숑시와 유네스코 동아시아 지역사무소가 주최했습니다. 차석고 진주시 부시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의장도시인 진주의 민속예술과 전통공예를 소개해 참석도시 관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는 이번 회의 참석으로 세계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지역 이장단을 대상으로 해양스포츠 치유여행 플랫폼 조성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남해 스포츠파크를 웰니스 레저관광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며 군은 1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힐링 쉼터와 치료시설을 갖춘 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진주 대곡중학교 2학년 박현택 학생의 논문이 가상현실 분야 국제학술대회에 채택됐습니다. 박현택 학생의 연구는 가상현실 공간을 몰입감 있게 이동하기 위한 제자리 걷기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으로 해당 논문은 국제전기전자공학자협회가 주관하는 IEEE VR 2025에 채택됐습니다. 박현택 학생은 경상국립대 컴퓨터공학과 이수원 교수 연구실 등에서 전체 과정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지역별 인구 이동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입과 전출의 이유를 따져보니 진주는 직업을 이유로 떠나는 사람이 많았고 사천은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역별 인구이동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인구이동 통계는 출생, 사망 등 자연 증감을 제외하고 전입자와 전출자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경남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9천여 명 더 많았습니다. 1년 전 16,000명 감소에 비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경남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서부 경남에선 사천과 산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유출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진주시는 1,300여 명이 더 빠져나가 최근 3년간 순인구 감소가 지속됐습니다. 전출 사유별 순이동자는 직업이 가장 많았고 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입 순이동자는 교육으로 인한 유입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천시는 빠져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200여 명 더 많았습니다. 최근 순유입 추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1년 전에 비해 증가폭은 둔화됐습니다. 전출 사유로는 교육 문제로 떠나는 순이동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학이 없는 사천은 해마다 교육이 순유출 원인 1위로 지목됐습니다. 두 번째로 꼽힌 주택 사유는 진주 등 인근 지역 이주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유추됩니다. 전출에 비해 전입이 더 많았던 순이동 사유로는 가족에 이어 직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와 하동군은 유출 인구가 더 많았으며 주요 원인은 직업과 교육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산천군은 유입 인구가 더 많았으며 자연 환경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하동군이 대표 관광시설인 최참판댁 한옥호텔이 직영을 시작한 이후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2023년 9월 최참판댁 한옥호텔을 직영으로 전환한 직후 28% 수준이었던 입실률이 지난해 8월부터 평균 80%대를 기록함과 동시에 수익 또한 상승하며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개방형 예약 시스템과 조식 서비스 등을 도입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관광 추진조직 DMO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DMO 사업은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공모 사업으로 재단은 이번 A등급 평가로 5년 연속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가 13일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를 찾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기관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상담반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날 현장에선 24건의 민원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합의나 중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이뤄졌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권익위에서 별도 접수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 서부 경남 지역은 구름만 많은 화창한 하늘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지수도 좋음 단계를 보이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진주는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양 영하 5도, 산청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0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구름 많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제주는 오후에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영하 2도, 광주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27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흐린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는 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잠시 주춤했던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